그리고 여기에서 전반전의 파리 공격 컨셉이라면 그냥 뒤로 돌리면서 다른 쪽으로 공격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전반전에 그렇게 뺑뺑 돌리기만 하다가 결국 뚫을 곳을 찾지 못해서 공격에 계속 답답함이 이어졌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강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메스에게 3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전반전까지 상당히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다가 후반전에 이강인의 위치를 포함한 전술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갑작스럽게 경기력이 좋아졌다는 게 인상적인 경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파리는 전반전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죠. 중미들을 다이아몬드 형태로 배치한 3-4-3 형태였어요. 여기서 이강인은 좌측 중미 역할을 맡았는데요. 최종 공격 상황에서는 비티냐와 같은 라인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좌측 공미처럼 위치하는 식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이강인이 지금 바르콜라가 있는 완전 측면으로 갔었는데 지금의 전술 속에서는 비교적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강인의 탈압박 능력과 기회 창출 능력을 살리기엔 이 자리가 더 낫다. 지난 경기 리뷰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강인의 모습 자체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다만 저번과 마찬가지 문제가 이어졌다는 게 문제였는데 이 전술 컨셉 아래에서 팀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에는 실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엔 상당히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했는데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경기 장면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다닐루가 이런 방향으로 패스를 받은 상황인데요. 방금까지 볼이 파리 기준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상대도 저쪽 위주로 몰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덕분에 반대편에 있는 이강인한텐 비교적 공간이 있었고 그래서 이강인이 지금 팔을 뻗으면서 자기한테 달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공간이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붙을 수 있는 마크맨이 하나 옆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강인한테 볼이 가자마자 이 선수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강인이 주로 쓰는 발이 왼발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왼발로 나가는 걸 우선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서 이강인이 꽤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장 볼을 잡고 있는 건 왼발인데 이 왼발로 볼을 툭 하고 짧게 치더니 오른발로 볼을 옮기면서 순간적으로 이 마크맨을 벗겨낸 것이었어요. 상대는 왼발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셈이죠. 이강인이 종종 보여주는 모습이긴 하지만 막상 상대하는 입장에선 대처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개인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진 참 좋은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일단 이강인이 마크맨을 벗기고서 중앙을 찌를 수 있는 길을 확보한 것 자체는 좋은데 정작 그 중앙에서 볼을 받을 선수가 없단 겁니다. 지금 파리는 음바페를 원톱으로 쏘고 있는데 일단 음바페라는 선수가 지닌 장점 자체가 이렇게 좁고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는 공간에서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음바페는 자기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이 좁은 공간에서 피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막상 이렇게 이강인이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볼을 받을 선수가 그 위치에 없어서 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음바페의 포지셔닝 잘못이냐?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는데 이런 식의 스타일을 지닌 원톱을 쓰는 팀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 팀들은 그걸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음바페가 이렇게 슬쩍 측면으로 빠졌다. 그래서 중앙을 노릴 선수가 순간적으로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와 동시에 다른 선수들이 움직여서 그걸 채워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선 우가르테 같은 선수가 앞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대신 먹어줄 수가 있겠죠. 우가르테가 마크맨보다 빠르다면 이강인이 바로 침투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가르테의 마크맨이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이강인이 아예 중앙으로 직접 볼을 몰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파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가르테가 뒤로 빠지니까 이강인 앞을 둘이서 막을 수가 있게 됐고 게다가 전방으로 빼낼 수 있는 패스 옵션도 따로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뒤로 볼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됐죠. 물론 우가르테라는 선수가 지닌 장점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우가르테 얘기를 하는 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지금 파리가 음바페를 원톱으로 두고 이강인과 비티냐를 좌우측 공미로 두는 이런 컨셉을 들고 왔을 때 최종 공격 상황에서 유의미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움직여서 공간을 만들면 다른 누군가가 움직여서 그 공간을 확보하고 그렇게 공간을 확보한 선수한테 패스를 찔러준다. 그런 게 제대로 됐을 때 비로소 음바페를 원톱으로 두는 것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홀란드가 영입되기 전에 맨시티 같은 팀처럼 말이죠. 하지만 파리가 전반전에 답답하게 흘러간 최대 이유가 바로 이게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음바페는 음바페대로 중앙에 갇혀서 고립이 되고 이강인은 이강인대로 패스를 찌를 옵션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되곤 하는 거죠. 뒤로 물러난 상대의 수비 구조로 흔들지 못하니까 전반전에 슈팅이 고작 3회밖에 나오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후반전에는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일단 전반전의 모습은 이랬죠. 후반전에는 이강인이
이강인이 아예 오른쪽 윙어로 빠지면서 이와 같은 3-3-4 포메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왼쪽에선 비티냐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오른쪽에선 에메리가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데요. 핵심적인 부분은 일단 전방에서 혼자 고립이 됐던 음바페 옆에 무한이를 세우면서 투톱 체제를 통해 음바페에게 몰리는 압박을 분산시켰다는 점과 이강인을 왼발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시키면서 보다 직접적이고 과감하면서도 선이 굵은 공격을 시도하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후반의 경기력 변화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전술뿐만이 아니라 공격의 스타일 자체를 완전히 바꿨다는 점 때문이에요. 덕분에 바로 득점까지 올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보시면 지금 파리가 3-3-4 형태로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은 이 중 오른쪽 중미인 에메리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측면에 있는 이강인한테 볼을 넘기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를 할 땐 중앙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강인한테는 꽤 넓은 공간이 주어진 상태죠. 덕분에 이 볼을 받는 것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당연히 이러니까 상대 측면 수비수가 이강인을 막기 위해서 붙들어 왔어요. 다만 파리가 음바페와 무한이를 비롯해서 중앙에 여전히 많은 숫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명만이 이강인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반전의 파리 공격 컨셉이라면 그냥 뒤로 돌리면서 다른 쪽으로 공격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전반전에 그렇게 뺑뺑 돌리기만 하다가 결국 뚫을 곳을 찾지 못해서 공격에 계속 답답함이 이어졌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강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 자신 앞쪽을 막고 있는 선수부터 치워야 되는데 그 작업부터가 대단했어요. 지금 수비하는 입장에서 이강인이 치고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이강인의 발과 공을 보시면 이강인이 왼발의 안쪽으로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 직후 장면을 보시면 왼발의 바깥쪽으로 볼을 돌리면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그 이강인의 왼발 안쪽에서 다음 동작이 나갈 줄 알고 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태클 범위를 크게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 돌파 루트를 막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이 위치에서 왼발로 볼을 잡게 됐으니까 특유의 왼발 킥력을 살린 정교한 크로스를 투입할 수가 있게 됐죠. 중앙에서는 이미 기존의 투톱과 함께 왼쪽 연결고리 역할인 비티냐까지도 박스로 침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3대3 정도로 경합이 가능한 그림이 됐습니다. 전반전에 중앙을 아무도 먹고 있지 않던 것과는 확연한 차이죠. 게다가 거기로 투입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강인의 왼발이다. 그래서 후반전에 거의 시작하자마자 바로 득점을 터뜨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득점이 팀에 주는 메시지가 득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기자기하게 움직이면서 유기적인 플레이를 통해 기회를 창출한다. 그게 어울리고 강점의 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리는 신입생들도 많고 전술적으로도 아직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조직력적으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보다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편이 지금 파리의 상황을 보면 더 어울리는 컨셉이 아니냐. 그게 이강인과 음바페뿐만이 아니라 콜로무안이나 에메리, 비티냐 같은 다른 선수들의 장점을 살리기에도 더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냐. 이번 에메리 감독의 변화된 후반 컨셉은 단순히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기들에서도 나올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